자, 지난 강의에서 이제 재화의 공급 살펴봤고요. 이번 강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용역의 공급이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걸 제가 나머지가 이제 용역의 공급인데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 똑같이 실질적 공급과 실질적 공급,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간주 공급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드리면은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 없다.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 없습니다. 자, 실질적 공급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금융, 보험, 건설업, 기타 뭐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근로의 제공, 여러분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근로를 회사에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업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용역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 공짜로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공짜 밥을 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용역의 무상공급이라고 하는데, 자, 식당에서 자주 친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그냥 가, 내가 서비스로 줄게. 야야, 근데 대신에 부가세는 주고 갈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아들이나 딸이나 뭐 친척간에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시에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봐요. 시가가 과세 표준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언제 공급한 걸로 보느냐? 공급 시기가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과연 언제냐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음식점, 금융보험, 건설업 뭐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예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완료되었을 때. 밥을 다 먹었을 때 밥값을 결제를 하는 거지, 밥도 먹기도 전에 야, 부가세 먼저 내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건설업,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짓기도 전에 돈 다 내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부가세 신고 시기, 즉 공급 시기를 보겠다라는 얘기죠. 중간 지급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간 지급 조건부 등은 이런 단서 조건들은 계속 뭐죠?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가 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 부동산 임대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우리가 공급 시기로 봐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정신고 기간은 몇 월 며칠이 되는 거죠? 3월 31일, 9월 30일이 되는 거고요. 과세기간 종료일은 몇 월 며칠이 되는 거죠? 6월 30,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가세 신고 기간을 나눠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이 1기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있을 때 요 날이 요 3월 31일, 9월 30일은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요 날 6월 30일과 12월 31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부동산 임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용역의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공급, 간주 공급. 근데 간주 공급은 용역의 공급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 공급은 음식점, 금융보험, 건설, 서비스,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고요. 공급 시기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중간지급 조건부 같은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은 여기 3월 31일,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 12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가세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요. 근로의 제공과 자, 용역의 무상 공급, 공짜로 일을 해주거나 공짜로 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아들, 딸 뭐 이렇게 배우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있었던 거,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동종업계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비슷한 지역에서 동종업계끼리 비교를 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고 여기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여기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무서가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1기 확정이다.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은 얼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니? 과세 표준은 얼마니? 과세 표준은 세 가지를 더해준 거예요.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다른 말로 보증금 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보증금 이자. 자, 세 번째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관리비. 자, 그래서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뭘 줍니까? 보증금에 월세를 줄 거예요. 그죠? 보증금에 월세를 줍니다. 보증금이 만약에 1억 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증금이 1억 원이다. 보증금 1억 원. 월세는 100만 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1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별도가 되겠죠. 부가세 별도. 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고요. 부가세를 별도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주는 차변에 보통예금 월세를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이니까는 세 달치 받았겠죠? 세 달치 받았어요. 330만 원. 왜 330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대변에는 임대료 수입이 자 이거는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임대료 수입은 매출 코드고요. 임대료는 영업외 수입 코드입니다. 참고로 여기다 써볼까요?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에요. 부동산 임대가 주업입니다. 그러면은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얘는 매출을 뜻하는 거고요. 매출.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인데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얘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야. 나는 상가 임대하는 게 주업이야. 그러면은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이 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야. 그냥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서 빈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았어.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영업의 수익 임대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가 주업일 때를 가정을 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간주 임대료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분기할 때 제가 임대료를 안 쓰고 임대료 수입이라고 썼어요.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30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임대료는 얼마? 3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첫 번째 임대료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건물주가 얘가 첫 번째예요. 건물주가 이 보증금을 받아서 뭐를 하겠습니까?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가정을 할 뿐입니다. 가정을 하면 은행에서 뭘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에서는 원래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죠? 원래는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에는 월세는 부가세가 있죠. 근데 이자에는 부가세는 없어요. 이자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원금 곱하기 1억 곱하기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만약에 4%로 가정했어요. 제가 가정한 겁니다. 1억 곱하기 4% 곱하기 365분의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면 4월달은 30일까지 있고 5월달 31일, 6월달 30일까지니까 91일이에요. 91일. 이렇게 365일분의 91일 이렇게 계산하면 보증금 이자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는 월세 100만 원의 부가세 받아서 이 부가세를 어디에 갖다가 세무서에 30만 원 납부를 할 거예요. 30만 원 갖다 납부를 합니다. 요 30만 원은 잘 봐요. 요 30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거죠? 세입자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은 부가세가 없어요.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부가세 안 준다고 그랬죠. 하지만 요 없는 부가세를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금액이 얼마라고 나올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보증금을 1억. 그리고 이자율을 4%로 간주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4% 0.04예요. 곱하기 91일이었었고요. 나누기 365를 해주시면은 자, 이자가 얼마라고 계산이 되냐면 99만 7,260원이 나와요.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100000000 1억 곱하기 4%입니다. 0.04 곱하기 91일이에요. 91일 나누기 365 해주면 997260. 얘가 보증금 이자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997,260이 나와서 여기에 10% 얼마?
99,726원. 726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가세는 누가 납부할까요?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죠. 은행이 주는 것도 아니죠. 건물주가 내는 거예요. 건물주가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건물주는 월세 받을 때 부가세 세입자한테 받잖아요. 그 중에 월세는 본인 돈이고 부가세는 이렇게 갖다 납부를 해요. 그래서 분계도 보통예금, 임대료, 부가세, 예수금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은 세입자로부터 받았어요. 보증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세무서에서는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한 걸로 간주해서 최소한 예금 이자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이 부가세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갖다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주임대료의 10%. 그래서 관리비가 없으면은 과세표준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399만 7,26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저렇게 계산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399만 7,260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두 번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분계예요. 여기에 10%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10%가 39만 9,726원이 매출세액인데 30만 원은 분개했으니까 나머지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나머지 부가세 예수금이 99,726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입자로부터도 못 받고 은행으로부터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물주가 내는 거니까 건물주는 세금과 공과 세금 내는 거니까 99,000 얼마입니까? 726원이라고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일기 확정 6월 30일까지 계산을 했잖아요. 요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요 날까지 계산을 해란 얘기죠. 얘가 만약에 1월부터 3월이면 3월 말까지 계산을 하는 거고요. 4월부터 6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계산해서 날짜가 91일 나왔으니까 6월 30, 3월 31일, 그 다음에 6월 30, 그 다음에 9월 30,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요 날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요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급시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급시기. 그래서 임대료나 간주임대료나 모두 요 날까지 계산을 합니다. 요 날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정신고기간 또는 요 날이 예정신고기간 그리고 세모 표시한 날은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예정신고기간, 세모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 가십니까? 간주임대료는 은행에 예금한 걸로 간주를 했을 때 이자를 받을 거예요. 요거를 간주임대료라고 그래서 여기에 10%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그림 갖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역의 공급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재화의 수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재화의 수입은 당연히 외국에서 물건이 들여오는 걸 우리가 재화의 수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재화의 수입.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이 들여오는 게 재화의 수입이고요. 두 번째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선적이 완료된 물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화의 수입.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재화의 수입인데 당연히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이죠. 들여온 물품, 재화의 수입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적이 완료된 물품.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다시 반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출을 하려고 선적을 다 끝냈어요. 배나 비행기 선적이 끝났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 다시 들여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 그 다음에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다시 반입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재화의 수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했을 때 과세표준은 보세요. 관세의 과세가격 플러스, 그죠? 관세의 과세가격, 즉 외국에서 물건 들여온 거에 플러스 관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온갖 세금이 다 들어갑니다.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죠? 주세, 교육세,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다 들어갑니다. 네. 얘가 과세 표준이 돼서 여기에 이거 다 도와준 거에 10% 뭐를 내야 되느냐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올 때 여러분들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이 너무 많아요. 관세 내야죠.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또 여기에 또 10% 부가세 내야 되는 거니까 외국에서 여러분들 가방이나 뭐 물건 같은 거 600달러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몰래 들여오는 이유가 이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재화의 수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부수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재화도 과세입니다. 맥주가 과세니까 맥주 박스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쌀이 면세니까 쌀포대는 면세가 되는 거예요. 맥주가 과세니까 맥주 운반비도 과세가 되는 거고요. 쌀이 면세니까 쌀 운반비도 면세가 된다. 이렇게 부수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의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